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동호회 가서 동호회 그 제반 그 모든 사람들하고 그 담론을 하면서 어쨌거나 동호가 조조하고 싸우게 이렇게 이제 그 만드는 과정, 그리고서는 이제 동호회 천재 주유하고 유사일에 전무후무 제갈공명하고 머리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주유는 어쨌거나 제갈공명을 제거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갈공명하고 얘기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주유의 생각에는 동호만 있어요. 동호만 오로지. 그러니까 동호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한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동호를 위해서 아주 그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동호에 해를 끼칠 그런 사람으로다가니 아주 낙인을 찍어요. 뭐 번번이 지니까 주유가 생각할 적에는 본인이 가장 그 동호에서 뛰어난 그 현사인데, 그러니까 주유가 생각하는 것을 제갈공명에는 미리 앞서서 아주 그냥 다 알아버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은 주유가 그 중학생으로서 방정식을 푸는데 제갈공명은 고등학생으로서 미분 적분을 푸는 거예요. 바둑으로 얘기하자면은 주유는 아마추어, 제갈공명은 프로. 그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제 주유는 제갈공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주유는 그걸 모릅니다. 모르고서는 어쨌거나 제갈공명을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서 죽으면서도 하늘이시오, 어찌 저를 주유를 내셨는데 또 공명을 내셨단 말입니까? 하면서 아주 한탄을 하면서 죽습니다. 죽을 때도. 지금 이제 그 제갈공명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손건이를 만나고서는 나와서 그 노숙이 그래 관저에 와서 있는데 형 제갈근이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같이 차를 한잔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택을 마련해 놨는데 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23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형 제갈근이가 동으로 오라고 그 편지에다 구구절절히 형제간의 우애를 얘기하면서 동으로 와라. 네가 사마의 그러니까 수경선생 밑에 가서 공부를 5년간 했잖냐. 이때 이제 뭐 그 이름이 이제 막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형주에는 봉용봉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두 천재다. 그러니까 동호에서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갈근이한테 동생을 부르시오. 그러니까 제갈근이도 이제 그 손건이 얘기를 하면은 뭐 오케이니까 안 오케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동생을 제갈근이가 동생 제갈공명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놨어요. 바로 옆에 제갈근이 집에 옆에 사저를 마련해 놓고서는 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안 오다가 그 유황숙이한테 가서 거기 군사로 있으면서 이번에 사신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갈근이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저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로 와서 바로 옆이니까 제갈근이 집하고 형제간에 바로 옆에 있으면 좋지 않느냐. 거기 와서 있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쪽으로 전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조자룡이 부대 200명하고 첩보원들 100명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저로 오니까 훨씬 더 생활하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첩보원들 내보내기도 좋고 비둘기로 해가지고서는 꼭 첩보를 갖다가니 하기도 좋고 그 제갈근이하고 그 황홀령이도 같이 왔으니까 그 뭐 제갈근이니까 그 형이 제갈공명 형 제갈근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재수 씨 오셨느냐고 막내 동생도 왔구나 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갈근이 생각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살으면 아주 좋겠어요 생각에. 그런데 사상이 틀리니까 제갈근이는 황로사상이고 제갈공명은 육아사상. 육아사상은 유씨를 모셔야 된다. 황손을 모셔야 된다. 이 생각이 이제 머리에 꽉 차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유교 정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 정신이 이제 그 돌아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조 시대에는 유교 국가가 됐었잖아요. 그 전에는 불교 국가였었는데, 그리고 황로 사상은 이제 노자 사상 해갖고서는 이거 이제 그 종교로 도교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거 이제 나중 이야기고. 그게 이제 그 제갈근이 집 옆에 그 사제에 와가지고서는 지금 제갈공명은 전석으로 해서 뭐 첩보원들을 쫙 깔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주유가 파양우에서 오다가 노숙이 편지도 받고 손건이 편지도 받고 그 받았다는 거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받았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서는 와서 오국태를 만나고 오국태한테서 뭐 큰 소리가 좀 났었고 그것까지도 그냥 다 이 전속으로 해가지고서는 첩보가 여기 다 수집이 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이 첩보 활동이,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거나 사람이 가서 첩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려우니까 제갈공명하고 황홀령이는 비둘기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전부 첩보를 분석을 하면서 여튼 오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지금 그 강화에서 일어나는 일도 비둘기 다리에 매달고서는 첩보를 가지고서 옵니다. 전속으로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조조 군영에서 그 오림 옆에 그 수군 군영에서 일어나는 일도 거기에 첩보원들 다 배치가 됐으니까. 아주 뛰어난 첩보원들.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 한나라 전국에서 다 와요. 뭐 익주나 한중에서까지도. 거기에도 첩보원들을 보냈으니까. 그래 지금 이제 그 제갈공명은 그 100명 중에서 첩보원들 100명 중에서 50명을 오나라 큰 각지로 풀어가지고서는 방사원을 찾아라. 그러니까 봉추죠. 그 봉용은 제갈공명, 봉추는 방사원, 방통. 그러니까 형주의 가장 뛰어난 현사. 거기를 이제 막 찾으라고. 그러니까 제갈공명 느리에는 형주만 이렇게 차지하고 거기를 지키면은 나 혼자도 되지만은 나중에 익주하고 한중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조조를 격파하고 이 동호를 복속시키려고 하면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방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방통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주유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주유는 그 대장군 관저에서 탁 머리를 쓰면서 지금 이제 그 무인들한테 전부 그 편지를 보내요. 몇 시에 오시오, 몇 시에 오시오. 그러니까 뭐 그 장소, 장갱, 고웅, 보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최고 먼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인들 정보 한개 한당. 그래 이제 그 3대를 모셨던 그 노인들, 장군들, 이 사람들 두 번째 오게 하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갈근 여범, 여기는 이제 황로사상으로서 이 사람들은 부인들 의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세 번째, 그 시간별로 해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오게 하고, 그 네 번째는 여몽 감령.
그러니까 이제 여몽이나 감령은 이때 막 젊을 때 아주 앞장서 가지고서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무력이 센. 그 여몽이는 뭐 이게 나중에 그 관우를 죽인 사람이니까 대단한 그 장군이에요. 뭐 아주 그냥 무력도 세고. 그런데 이제 그 손건이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날을 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아주 지장이, 그러니까 막 용맹하면서도 지장으로서, 그 다음에 덕장으로서, 그러니까 뭐 그 대도도까지 오르는, 처음에는 아주 무식했다가 힘만 셌다가니 손건이 한마디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일치월장이라는 이야기가 그 여몽한테서 나와요. 하루 저녁 자고 나서 여몽이를 대하면은 틀려진 거예요. 지적 수준이 뭐 하루 저녁에 착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유도 깜짝깜짝 놀래요. 처음에는 그냥 그 힘만 센 줄 알다가 그렇게 그냥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춘추 시대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잘 모르다가 옆에서 한마디 얘기를 듣고서는 그때 그냥 막 깨우침을 가지고서는 어느 분야에 이렇게 막 용맹정진을 함으로써 본인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깨우는 거죠, 본인의.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뛰어난 경지까지 오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이제 주유는 지금 대장군 관저에서 여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제갈공명은 지금 주유가 대장군 관저에서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치? 첩보원이 비둘기에 딱 해가지고서는 지금 주유가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생각하는, 뭐를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형태, 이것까지도 그냥 수시로, 예, 사저로, 제갈공명한테, 황홀령이한테 오면은 황홀령이가 바로 분류해가지고, 제갈근이하고, 제갈균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 제갈균이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형한테 이제 제갈공명한테 갖다 줘요. 그 제갈공명이는 주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에요. 항시 이렇습니다. 주유가 죽을 때까지. 제갈공명이는 주유 옆에 주위에 첩보원들을 붙여놔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 알으면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제갈공명이는 탁 알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몸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형태만 보면. 그러니까 주유는 오국태한테 들어갔다 나오면서 전쟁을 하기로 오국태가 막 혼내켰으니까. 응? 세상에 사내 자식들로 태어나가지고 너는 대도독으로서 대장군으로 오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조조 저 역적놈 간신놈을 쳐부시지도 않고 그래 그놈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냐. 협박을 당하기 전에 저런 놈은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죽어서 조상들을 무슨 낯으로 가서 뵐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국태의 머릿속에도 조조는 간신역적이다. 그리고서는 유황숙이는 흉신이다. 이걸 이제 조자룡이 가서 이제 교공한테 편지 준 거, 교공이 와서 또 이제 보태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서는 매일 만나가지고 장판파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잠재의식 머릿속에는 항시 그게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황숙이는 아주 충신. 조조 저놈은 어쨌거나 처치해야 될 간신 역적. 그러니까 주유도 이제 거기 가서 얘기 듣고 또 파양우에서 올 때 중간에 손권한테서 편지를 받았고 노숙이한테도 편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노숙이한테도 이제 지금 그 편지를 보냈어요. 노숙이한테도. 그러니까 그 여몽 감령이 젊은 애들이 젊은 청년 장수들이 왔다 가고 나서 그 시간대를 그 뒤에 그러니까 이제 5번째로 해가지고서는 노숙이 보고 제갈공명을 데리고 오시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손님들을 맞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장소, 장갱, 고웅, 보질. 그렇게 이제 뭐, 하여튼 무진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서는 주유한테 그럽니다. 아, 우리 군주, 손권이, 그럼 뭐 나이도 이제 28인가? 조조는 뭐 55세.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가서 머리 숙이는 게 그게 뭐 어렵느냐. 가서 한 번만 머리 숙이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서는 나는 승상한테 무슨 뭐를 이렇게 하든지 내가 거기에 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한마디만 하면 우리 동호가 싸움도 하지 않고 어쨌거나 잘 넘어갈 수가 있고 지금 이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무장들은 싸우자고 그런다. 그런데 주유의 생각은 이제 뭐냐면은 제갈공명은 천하삼분치계예요. 지금 조조가 가지고 있는 북방을 그냥 놔두고 동호를 그냥 놔두고 나머지 부분 형주, 익주, 한중을 한 축으로 엮어서 유황숙이 여기를 다스리면서 어쨌거나 그 천하를 세수로 나눠 가지고 유황숙이 나중에 조조를 멸하고 동호를 복속시키고 그런데 주유는 천하 이분치계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조조는 아주 세니까 그냥 놔두고 황제를 데리고 있으니까 이 동호가 서쪽으로 형주를 복속시키고 익주를 복속시키고 한중을 복속시켜서 조조하고 1대1로 이렇게 맞으면서 나중에 조조를 멸하면 된다. 이게 이제 천하 이분지계인데 주유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기회는 왔다. 그러니까 이 혼란한 위기의 기회가 오니까 이 혼란한 지금 조조가 내려와 있고 80만 대군을 데리고 있고 유비가 2만 해가지고서는 강화에 있다고 하고 우리가 7만에서 8만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7만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병들 하면은 10,000명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럼 8만 해가지고서는 우선 유비를 복속시키고 유비를 손건 밑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러면은 10만 정도 되는데 이 병력 가지고 조조를 갖다가니 치자. 그러니까 이제 주유의 생각에는 유비를 우선 동호에 그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유비를 주유의 내린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그게 아니죠. 대등한 입장에서 동호하고 연합을 해서 조조를 멸하면서 조조를 북쪽으로 쭉 가보내고 그 다음에는 동호하고 한판 결판을 내가지고서는 동호를 형주에서 밀어내고 형주를 온건히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주하고 한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갈공명 머리에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주유는 유비를 복속시키려고 하고 제갈공명은 동호를 이용해서 유비를 우뚝 세우면서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하면서 동호를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조조도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우리 유황숙이 형주하고 익주하고 한중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부딪힐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주유하고 제갈공명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인들이 이제 왔다 갔어요. 와서 이제 여튼 화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유가 하는 이야기는 잘 얘기 들었습니다. 내일 군주 앞에서, 그러니까 손권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장수가 그래요. 대장군께서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일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동호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동호의 백성들을 우회하는 길인가, 이것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시경 정도 지나서 정보 황계 한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장군들로서 손견 때부터 손견, 손책, 이번에 이제 손권까지 해갖고서는 3대를 이렇게 이제 모시는 그 장군들이에요. 아주 뭐 의리가 세면서 충성심이 있으면서 손가에 그 한나라에 충성심이 있는 게 아니라 손가, 그러니까 이제 손견, 손책, 손권, 여기한테 이제 그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를 의시해 가지고서는 돌아가지고서는 대장군, 우리가 동우를 여기를 지키느라고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니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동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조조 저 역적 간신한테 머리를 숙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군주가 가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 정부가 그래요. 내 한 목숨 바쳐가지고 가서 조조를 만나가지고 내 한 목숨 바쳐가지고 동호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주를 조조 뭐 한나라 승상이라고 하는데 간신 역적입니다. 저놈한테 머리를 숙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주유한테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유는 이때 이제 34살.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그 정부가 생각할 적에는 아들 같은 존재. 정부는 뭐 지금 60 가까이 됐으니까 나이가. 그런데도 뭐 청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그래요. 노 장군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군주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군주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대장군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니까 대장군께서 잘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조조놈한테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요. 그러니까 또 이제 1시경 정도 지나서 제갈근하고 이제 여범이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이는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그 주유의 생각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인들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아주 그 제3자 입장으로서 냉철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유가 내 생각을 들으러 왔습니까? 미리 알고서는 그러면서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갈근이 자가 자유예요. 그 자유께서 내 생각을 듣는 것보다도 한번 지금 현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갈근이는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자면은 동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주유하고 노숙이하고 그 제갈근이하고, 그런데 이제 주유는 군
통솔을 하는 대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를 전부 그 국방부에 대한 총괄 책임자죠. 그리고서는 노숙인은 뭐냐면은 이 행정적으로 노숙이가 거의 외국 사신까지도 이제 갔다 오니까 그것까지도 다 이제 노숙이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갈근이는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자면은 그 첩보 정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정보부장이죠. 그런데 이제 외국의 것만 하는 게 아니냐면은 동호회 전체까지. 그리고서는 이제 그 여튼 그 손권 주군의 손과 발과 귀가 돼가지고 전체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가지고서는 이제 뒤에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이제 그 손권이를 보좌하는 그러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동호회에 있는 정보만 제갈근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조 이쪽 강화에 있는 유비, 그리고서는 뭐 한나라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세 판단을 할 적에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해요. 항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손건이한테 가서 권유를 할 적에도 객관적으로 이 정보에 의해서 본인 생각을 거기다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건의 그림자 역할을 뒤에서 받치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항시 본인을 내세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유가 이제 그걸 다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갈근이한테 그래요.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갈근이가 그럽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조가 8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80만 대군은 그 숫자는 맞습니다. 80만이. 그런데 하북에서 내려온 50만 대군은 지금 뱃멀미를 해서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토사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설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뭐 병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군 30만 명 그 형주병들은 하여튼에 장판파에서 형주의 피난민들 20만 명이 그 하북 병사들한테 도륙을 당하는 것을 눈이로 봤고, 지금 형주의 민심은 다 강화에 있는 유기 공자한테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한테는 전혀, 조조가 장판파에서 20만 피난민을 도륙을 내면서 형주의 민심은 조조한테서 완전히 돌아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만 수군들도 조조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최씨 가문에서 조조한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조조 병영에 지금 소속은 돼 있지만은 전쟁할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 우리하고나 그 강화에 있는 유비 군대하고 싸울 그런 기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30만 대군은 전혀 문제가 될 거였고, 하북에서 내려온 50만 대군도 거의 뭐 정신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주유 대장군께서 데리고 있는 7만 수군은 수전에는 완전히 귀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강화에 있는 2만 유비가 데리고 있는 2만 형주병들도 아주 조조한테 분개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만인데 또 여기서 이제 그 모병을 하게 되면 한 10,000명 정도는 바로 모집을 할 수 있으니까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수전을 하게 되면 조조를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대장군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 현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유의 생각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유도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군이나 그 국택께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조조하고 싸워야 된다. 저는 관신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갈건이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되니까 그 제갈건이나 노숙이한테는 주유가 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셋이 만났을 적에는 동물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갈근이한테 여보미한테도 솔직하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갈근이가 대장군 생각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조조하고 싸우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식격 정도 지나서 이제 여몽이하고 감룡 젊은 그 장군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여몽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고 이제 앞에서도 싸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유가 이제 데리고서는 주력군으로 싸울 사람들. 그 와가지고서는 조조 저 간신 역정놈한테는 절대로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대장군께서 만약에 저놈한테 머리를 숙인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부대만 가지고도 한번 쳐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조 저놈한테 가서 쳐들어가 가지고서는 박살을 못 내면은 그때는 대장군 말을 듣겠습니다. 아주 그냥 막 전의에 불타가지고 그러니까 주유가 알았네, 알았어. 나도 젊은 사람들 생각을 공유하네. 그러면서 내일 주군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그러면서 이제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식격 정도 지나서 그 제갈근이하고 노숙이하고 제갈국명하고 이 둘이 들어와요. 노숙이가 제갈국명한테 가서 이제 그 대장군 주유가 그 관저로 오라고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기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유하고 제갈국명하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부딪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